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반등을 해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이 부근에 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눌림이 있겠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가거나 첫 번째, 그 다음에 눌림이 있는 다음에 이렇게 가거나 두 번째 이런 식의 움직임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만약에 1번의 가능성을 간다 그래도 어쨌든 이 부분에서는 좀 지켜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전저점 가능성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좀 전체적으로 박스권이나 횡보하는 모습을 좀 그려줄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 몇 달 동안은 뭐 좀 그런 가능성이 좀 있는데 이 부분에서 대신에 횡보를 하는 것이 이 박스권이 굉장히 범위가 크겠죠.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요 범위가 이제 클 텐데 일단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박스권의 그 과정에서 일단은 우리가 현금을 들고 있는 그 비중을 통해서 이거를 현물 그러니까 코인으로 바꿔주면서 매집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박스권에서는 사실 이런 식의 박스권을 만들어 놓으면 뭐 숏, 롱 이렇게 해가지고 박스권에서는 또 짧게 먹는 선물 장세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내려올 때마다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뭐 폴리곤 그리고 뭐 이런 코인들 위주로 매집을 또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특히 비트코인을 위주로 좀 보면 좋은데 지금은 도미넌스가 계속해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요. 그러나 이 부분에서 돌파를 했다가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또 횡보하는 과정을 거치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오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항상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럼 이 기간 동안에는 비트코인을 모아놓고 돌파하는 그 순간에 계속 비트코인이 가는 장세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점차 비트코인이 더 가는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횡보 기간에 주울 때 꼭 큰 시총들 위주로 좀 줍는 게 좀 괜찮아 보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그 순간에는 비트코인이 지배력이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여간 큰 시총이 아닌 곳은 좀 버티기 힘든 그런 장세가 벌어지거든요. 항상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좋고, 자, 그 다음에 이 USDC 그리고 USDT 그리고 토탈 마켓 캡으로 나눈 이걸 이제 로고 차트를 보시면요. 여기에서 이 추세가 이런 식으로 아래로 가는 방향으로만 좀 정해지면 자금이 이쪽 방향으로만 정해지면 그러면 훨씬 긍정적인 방향이 나올 수 있는데 요게 어쨌든 이 고점의 형태에서 한 번 더 재갱신할 수 있는 가능성 이렇게 되면 가격은 저점을 한 번 갱신할 수 있는 가능성 그 가능성이 하나가 남아있어서 아직까지는 제가 현금을 45에서 뭐 40%에서 50% 사이로 들고 있으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게 밑으로 가는 추세만 확인이 된다면 그러면 보통 얘는 한번 추세를 바꿀 때마다 적어도 이 중단까지는 평행 채널의 중단까지는 내려간다는 말이죠. 그러면 아직 내려갈 폭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게 현금을 비중이 낮아지는 거라서 보통 스테이블 코인을 외부로 아예 그냥 출금하고 소각시키고 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내려가는 것 일반적으로 코인을 산다라는 것과 같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코인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항상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신경을 계속 쓰던 달러 인덱스가 보시면 엄청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오히려 올랐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우리가 이게 뭐 디커플링이 난다 이렇게 많이 봤는데 갑자기 달러 인덱스가 오르는데 비트코인도 올라요. 이런 부분을 좀 보게 되면 드디어 이게 어떤 화폐의 문제가 터지는 것이고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크립토 커런시 옛날부터 암호화폐, 가상화폐 이렇게 불렸던 거기 때문에 신흥국의 통화 붕괴로 있어서 어떠한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점점 주목받는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일단 좀 지켜봐야 되고 계속해서 이거를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좀 더 부각이 되면 훨씬 더 긍정적인 영향을 암호화폐에 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항상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주기영 대표가 하는 말이 이 큰 빅쇼트, 쇼스퀴즈, 쇼트에 대한 큰 스퀴즈
이거를 이제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2020년 10월에서 12월 정도 사이에 일어났던 그런 무빙이 일어나기를 지금 원하고 있다, 바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일어나면 여기서 올라갈 때는 비트코인 중심이 오른다 그랬는데 그때는 쇼스퀴즈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면 어쨌든 횡보는 좀 할 건데 그 횡보 이후에 올라가는 그 시점에서는 쇼스퀴즈가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선물을 할 때도 최대한 상단 부분에서 숏을 쳐야 되고 하단 부분에서 롱을 쳐야 되며 쇼스퀴즈가 추후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게 발생되지 않게끔, 그러니까 그게 발생됐을 때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게끔 짧은 손절을 바탕으로 해야 되고 손익비가 좋은 자리에서 상단에서 숏을 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항상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얘가 월러 연준 의사가 되게 매파적인 애거든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있고 매파가 있는데 비둘기는 좀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지지하는 쪽이고 매파는 굉장히 좀 강경한 통화정책을 급진적인 통화정책을 좀 지향하는 사람인데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매파적인 시각을 가진 이 월러 연준 이사가 데이터에 달렸다. 그러니까 100bp 인상을 열어두긴 했지만 이전에 100bp라는 것이 시장에서 CPI가 굉장히 높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충격을 받으면서 막 100bp가 당연하다 이렇게 되면서 제가 텔레그램에 어떤 글을 썼냐면요. 자, 이런 글을 썼는데요. 이제 뭐 연준이 1% 금리 인상을 한다 나서나 이렇게 시장 컨센으로 형성이 되면 대부분의 예상하는 그 데이터를 예상하는 곳에서 100bp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예상치가 100bp가 되면 75bp가 돼도 이게 시장이 이미 100bp라는 것이 컨센으로 되면서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75bp를 올리면 오히려 예상치보다 하회한다라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가 중요하게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그대로인 거예요.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오자마자 나스닥이 반등하면서 어쨌든 보합세로 지금 이번에 끝났단 말이에요. 주식이.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하게 되면 어쨌든 여기서 75bp가 되면서 실제로 그 금리가 75bp로 마무리가 되면 이 부분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참 정말 75bp 엄청나게 많이 올리는 건데 그게 오히려 시장에서 호재를 받아들일 수 있다니 참 우리는 신기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게리 겐슬러 맞죠? 미국의 SEC 위원장이 비트코인은 비증권 토큰이다. 증권이 아니다. 얘는 막 리플하고 소송하면서 막 계속 증권이다 뭐 암호화폐 증권이다 하고 있는 사람인데 비트코인만큼은 상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 유일한 암호화폐라 그래요. 자, 그러면서 또 뭐가 있냐면 자, 그러면서 이제 루미스 법이라고 있어요. 루미스 법안이라고 있는데 이게 되면 이게 어쨌든 통과가 되면요. 이게 SEC가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에서 이거를 이제 현물시장에 대해서 규제 권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명확하게 분리가 되면서 얘네가 이걸 주도권을 가져오면 결국 가상자산, 가상상품 이거를 자산의 형태로 크립토 에셋의 형태로 증권이 아닌 에셋의 형태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칭을 할 수 있는 금과 같은 그리고 디지털 금에 대한 이러한 입지로 가려고 하고 있는 초당적 시도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통과가 지금 되면 굉장히 좋은 거죠. 코인 입장에서 되게 좋기 때문에 친가상 자산 규제 법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게 통과가 되면 앞으로 훨씬 더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루트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해지고 침체가 심해지고 하면 할수록 이 자산에 대해서 어떤 대체할 수 있는 그리고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밑그림, 밑바탕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항상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미국 CPI 악재를 선방했다 그러면서 선반영에 영향이 있다 그랬는데 그 순간에 이제 예상치를 약간 상회하는 9.1 찍으면서 충격이 왔지만 바로 반등을 하면서 올라왔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뭐 CPI 별 영향 없을 거다. 요 부분 선반영 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요게 이제 좀 보면 어쨌든
그러면서 2만 달러 위로 지금 비트코인이 올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박스권이 되긴 할 것 같긴 한데, 이게 엄청나게 선방 어쨌든 잘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슬슬 좀 관심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 들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뭐 롱, 숏, 롱 이렇게 해가지고 타겟을 이렇게 숏도 그렇고 이제 거의 다 발라먹었거든요. 이게 선물 방향을. 그래서 CPI 빔부터 계속 이렇게 가는 빔을 다 발라먹었다라는 거.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현물 매매는 제가 멤버십을 따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멤버십에 가입하시려면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 누르시면 되고, 방금 보여드렸던 선물 브리핑방은 선물만을 하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물 매매를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무빙이 좀 어렵다, 좀 개인적으로 선물하기가 좀 힘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선물방에 이렇게 오시면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수익을 올려드리는데, 이 하시는 분들이 다 이런 식으로 수익을 이렇게 다 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그저께도 이렇게 롱숏 이게 CPI 때거든요. CPI 이후에 새벽까지의 빔, 그거를 이제 발라먹은 모습인데,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는 방법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비트거래소 가입 링크를 가입을 하신 다음에 거기다 여러분들 시드를 입금을 하시고 800달러 위에 800 USDT 이상 입금을 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저한테 입금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계정에, 가입한 계정에 입금하면 되고요. 별다른 그게 비용이 들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그 선물방 가입 신청 링크가 있어요. 구글 폼 링크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의 뭐 UID 적고 연락 가능한 이메일 적으시면 제가 그걸 확인을 하고 아까 보여드렸던 텔레그램 브리핑방 그리고 카톡방 이렇게 보내드리니까요.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비트코인이 점점 우리가 회복을 하는 과정에 있고, 이 부분이 좀 어쨌든 박스권이 계속 된다면 비트코인은 결국 다시 이렇게 오르는 가능성이 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내시고, 뭐 미니 불장이 먼저 온 다음에 불장이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불장이 아예 먼저 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둘 다 큰 반등을 교집합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힘들지만 조금만 좀 버티시면 훨씬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